쌀쌀하네요. 아, 둘의 드론드론 이걸째 민속 이야기 36번째. 둘의 이야기로는 16번째. 오늘부터는 농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대선은 재미있게 가고 있는 중인가 보고요. 아침에 임 선생하고 미국의 선거 제도니 뭐 갖고서는 좀 잔소리 하다가 한 2분 늦은 것 같아요. 둘의 싸움. 이 얘기 먼저 하다가 이렇게 한 번 갖고 안 되겠다. 사실 오늘 25분 동안 둘의 싸움 나머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도 많은데 뭐 그렇게까지는 그렇고요. 둘의 싸움 중에서 재미난 에피소드 몇 가지는 소개를 하고 갈게요. 둘의 싸움은 준비 안 할까요? 미리? 대부분은 못해요. 언제 싸울지 몰라. 근데 약속된 둘의 풍장들이나 대개 이런 거죠. 아랫마을 두레가 우리 동네 두레로 논을 매로 올 때 어떤 논을 온다는 것까지는 다 아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네 앞에 논 중에 어떤 논은 타종 사람이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동네에서 동네 바로 앞에 문전옥답들은 외지에게 안 뺏겨야 되는 걸로 아주 서로들 했어요. 그거 결국은 문전옥답을 갖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부자들이잖아요. 그 동네 부자들이죠. 근데 아래 동네 부자가 완전히 칠 정도로 크면 뺏기지도 않은 거잖아요. 그걸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남의 동네 가서 땅 많이 산 사람? 공주의 신 김갑순 씨요. 천석, 삼천석 부자가 있었다. 그러면 그런 형태를 남한테 땅을 줘야 된다고 하는 관습도 그 동네 사람이 지켜야 하면 둘의 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타동 사람이 지켜야 하면 둘의 싸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관습이라는 것들이 묘하게 질서를 유지하는 힘이 됐었는데 약속된 둘의 풍장이 됐을 때 재미난 준비들을 합니다. 둘의 싸움에서요, 한 개인을 볼 때 치명적인 데가 있어요. 기운이 아무리 세도 약한 사람한테 치면 잡히면 때리질 못하니까 뒤태로 꺾지도 못하니까 잡히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이런 얘기들은 좀 질문해가며 했으면 좋겠어. 상투요. 상투를 잡히면요, 힘을 못 쓰는데, 마주 앞에 있는 사람이 상투를 잡으면 그나마 안고 둥그러든지 앞에 사람을 어떻게 할 수라도 있는데, 어디서 잡히면 꼼짝 못 하냐면, 뒤에서 상투를 잡아버리면, 이건 꼼짝 못 합니다. 그러면 총각들은요, 머리 떴잖아요. 낭자머리요. 그래, 둘의 싸움 할 때 그 낭자머리라는 총각들이 그 낭자머리를 여자처럼 따는 거니까요. 그것을 목에 감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 잡히려고. 이게 상투 잡히든지 낭자머리를 뒤에서나 옆에서 잡히면은 기운 센 사람도 맥없이 당한다고요. 흔들으면 흔들린 대로 흔들려야 되고.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늘 꽂아 놓는 거예요. 상투에다가 바느질하는 바늘 꽂아 놓으면 잡았다가 아파서 못 잡잖아요. 낭자머리에는 뭐 하냐면 가시를 꽂습니다. 가시 중에서 제일 구하기 쉽고 단단한 가시가 어떤 나무 가시냐면 대추나무 가시예요. 아가시아 나무는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후에는 아가시아 나무 가시를 꽂기도 했지만 그 전으로 내려가면 엄나무 가시, 대추나무 가시를 갖다가 박아놓으면 낭자머리 잡았다가요 난리 나잖아요. 상투에는 바늘을 꽂고 낭자머리에는 가시를 꽂는 이유는요, 상투는 짧으니까 두세 개만 꽂아도 되는데 낭자머리는요 길어가지고 그거 바늘 갖다 못 꽂아요. 그러니까 가시 갖다 꽂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 중에 재미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흙 퍼놓기입니다. 진흙. 들에 싸움 하는데 돌멩이는 못 던져요. 흙은 던져도 돼요. 근데 냇물바닥에 흙에 가장 많은 흙이 뭐예요? 모래잖아요. 모래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럼 뭉쳐지는 흙이 어디에 있느냐면 대개 물 여울된 데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 데 진흙들이 있거든요. 그건 뭉쳐지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손으로 퍼서 뭉쳐보면 안 뭉쳐져요,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흙으로 새벽에 가서 두레싸움 할 때 가서 그 진흙을 좀 퍼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기 빠져서 찐득찐득해지면 잘 뭉쳐지죠. 눈덩이처럼. 이 두레싸움을 이렇게 체록하다가 재미난 얘기들로 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경기고 하다 보니까 그 중독성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주 열광적으로 덤벼드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농사일 할 때는 끼적끼적 하기 싫어 하다가 두레싸움만 붙으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뛰어다닌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가갖고 아무도 모를 때 그 진흙을 퍼놓는 거예요. 두레싸움 하는 장소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준비들을 했고요. 두레싸움에서도 꼭 이길 때 쓰는 전략이 있어요. 전략.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느냐면 친척 이용하기입니다. 아래 뚱내, 위 뚱내 두레가 늘 싸우는데 이 위에 뚱내 두레의 촌수 촌수는 높아. 그러니까 학렬 따져서 시족 사회니까 학렬 따져 촌수가 높은데 아래 뚱내 장정에 촌수 높은 나이 어린 힘도 약한 그 아저씨나 할아버지 뻘이 살아. 그러면요, 두레 좌상이 시키는 거예요. 너는 아래 동네 두레 아무것이 너희 작은 아버지만 맡아. 너희 조카 뻘만 맡아. 또 반대도 있죠. 지금처럼 말한 것처럼 장사를 제가 실수로 말한 것처럼 장사에 작은 아버지나 조카나 뭐 이렇게 그게 그 말인가요? 이렇게 되는 어린 장정들이 아랫마을 장정에 친척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어른들은요, 집안을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다니다가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것도 전략이에요. 하나 아주 야비하게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기 갖고 싸울 때 연기를 숨기는 겁니다. 연기 숨기는 건 연기제비가 날렵해 갖고 얼른 연기를 빼갖고요. 빼갖고 자기 품 안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안 보여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얼랑 매달아 갖고 들고 나오죠. 제일 쉽게 숨기는 데가 어디냐면 두레싸움 하는 데가 냇물바닥이면 버드나무들이 많거든요. 그 버드나무에다가 콕 쳐박아 놨다가 일단 상대방이 공격을 할 수 있는, 연기를 갖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을, 포인트를 없애버리는 거죠. 우왕좌왕 하는데 그래 놓고 나중에 얼른 빼들고서니 막 연기 숨겼다고 뭐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숨겼냐, 내가 이 몸 뒤에다는 숨겼어도 절대 안 숨겼다고 억지 쓰는 거죠. 연기 숨기기가 있어요. 특이한 두레싸움도 있거든요. 아주 특이한 두레싸움. 그게 아까 먼저 시간에 두레싸움 할 때 농작물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 해서 논밭, 논두렁, 밭두렁 주변에서는 안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드럼콩 심은 데도 안 싸운다고. 근데 딱 한 군데, 제가 여지껏 30년 넘게 민속 체력을 하는 현장에서 논뱀이 안에서 두레싸움을 한 데를 딱 하나 봤어요. 그게 계룡면 하대리입니다. 하대리 얘기 많이 나오죠. 여기가 민속이 참 특이해요. 12동네가 합의 두레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 못 보는 것들이 나오는데, 먼저 시간에 제가 사람이 죽은 두레, 농기 받고 싸우다가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하대리 12두레 중에 2개예요. 그때 이제 막 주민들이 일제강점기니까 이제 살인했다고 해갖고 이제 잡혀가서 몇 명이 이제 구치소죠. 구치소가 있을 때 막 주민들 면장 쫓아다니면서 이건 관습이고 해서 이제 탄원서 돌리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무죄 반명은 됐는데,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동네에 정씨 집안에서 부잣집에서 땅을 내놨어요. 얼마나? 600평짜리 돈. 서마직이죠. 그러니까 논뱀이 안에서 싸우면요, 사람은 덜 다쳐요. 노흙이잖아요. 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레싸움 할 동네가 있으면 너희들끼리만 싸우지 말고 12두레가 같이 있는 쪽에서 가운데 너희들 당당하게 논뱀 들어가서 사람 죽지 말고 싸워봐
해가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논뱀이 둘의 싸움이 열릴 수 있었던 곳이 하대리의 마룻들에 있었어요. 그 사람이 죽은 동네는 마룻들에서 죽은 건 아니고요. 그 대장 노릇할 때는 그런 짓도 하는 건데, 그 논뱀이들의 싸움은 아마 전국적으로 여기밖에, 그 동네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로 10분 떠들었네. 그래요. 농기를 갖고는 이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조금은 길게 잡아보고요. 오늘은 농기 만드는 과정, 농기의 의미, 그걸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농기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농신의 상징물이에요. 농신의 상징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둘의 완성은 농기를 세우는 것이 완성입니다. 저는 운이 좋아서 늦게 두레를 세우기 시작해서 마을이 늦게 조성되는 곳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면, 유급의 십성지지라고 그래갖고 북한 분들이나 이제 대동아 전쟁 이후에 막 피난민들이 거기 가면 산다 해갖고 몰려들어서 마을들이 형성되는데, 그 마을들이 형성돼서 두레를 세우는 과정을 제가 체록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했죠. 절차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 마지막이 두레 놓기입니다. 첫째는요, 우선은 두레 공동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마을 단위 장정들 다 모여서 공동 작업으로 돈을 맵니다. 근데 그때는 대부분 반품짝이라고 그래갖고 품짝을 적게 주고, 그러니까 하루에 쌀 서대를 주는 동네라면 2대, 1대 반을 주고서는 동네 장정들이 다 나와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두레의 시작이. 그러고 나면은 논매는 소리들을 익힙니다. 외지 각처에서 와갖고 마을을 형성하다 보면 노래가, 표준 노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인근 농요를 갖다 배우든 어쨌든 논매는 소리들을 구성을 해서 선소리꾼이 북을 쳐가면서 논을 매는 형태가 잡혀요. 그러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농악을 심습니다. 농악을 세우고 나야 뭐예요? 좌상과 임원을 뽑아요. 그러고 나서 농기 세우면 두레로서 타동의 두레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레를 구성하는 형태의 중요 요인이죠. 두레 구성원들의 공동 작업이 있고, 노래와 유희가 있으며, 그리고 농악을 할 줄 알으면 이제 회의체가 되는 거죠. 좌상 임원을 뽑고 그 상징물로서 농기를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 여름 두레 먹는 날 하면은 첫 번째 두레 세울 때는 인근 두레들이 날짜하고 겹치지 않게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아래 두레 좌상들을 모아놓고 여름 두레 매기를 하면 공식 출범이 되는 거예요. 그 농기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했어요. 좌상이랑 다 했어요. 농기 못 세우고 두레라고 해요. 자기네 동네에서는 그게 통용될지 모르지만 이웃 두레들은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두레상도 안 해요. 무시해버려요. 이게요, 무시당하는 건 참 서러운 거예요. 농기도 못 세운 놈들이 무슨 두레요. 그것들하고 바로 상종해 대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그 농기를 세우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이런 농기를 만들 때에 쉽게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아주 복잡합니다. 첫째, 만드는 년, 월, 일을 잡는 게 어려워요. 만드는 년, 월, 일. 해운년을 본다 그래요. 공주 사람들이. 해운년을 본다. 그 해의 운세와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형태를 살펴본다. 그래, 해운년이 평온할 때. 그리고 그러는데 하나의 예외적인 것은 윤년이 들었는데 5월 윤달이 들었는데, 윤년에 윤달이 들었는데 5월 이전에 들어가지고요, 농번기 전에 윤달이 들었을 때 윤달에서는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이게
뭐 그렇잖아요. 이사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윤달에 하는 건 괜찮다 해갖고 그냥 하죠. 특히 사람 산소 이장할 때 윤달이면 날짜 안 보고 한다고 할 만큼 하죠. 그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제가 뭐 명린이 이렇게 운명학적인 쪽도 공부를 좀 했는데 정확한 원인은 별로 이렇게 짚혀서 딱 짚히는 건 없는데 윤달에는 좀 여유롭습니다. 그 다음에 좌상의 생기복덕을 봅니다. 좌상이 우리나라 말로 삼재, 이것도 참 특이한 거거든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삼재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 먼저 농학 시간에 제가 삼재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세 가지 재주가 아니라 세 가지의 불운한 운이 닿는 것이 있죠. 삼재 뭐 알아듣는 분들은 다 알아들으실 텐데, 그 좌상이 공원은 안 보는데 좌상이 삼재에 드는 해 3년간 못 만들어요. 그리고요, 띠로 보는 운세를 봅니다. 해를 정할 때. 그러니까 뭐예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마다 그게 있죠. 자천기, 귀, 축천, 액 이렇게 해서 그 12개 띠에는 복된 거, 오래 산다, 장수, 뭐 또 복을 받는다, 복, 뭐 그 귀해진다, 귀해진 거, 재물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 4개가 평범한 것이 4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악, 나쁜 거, 액, 살 이런 것들이 붙어 있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데 원숭이 띠가 외로움이죠. 그것들로선이 그 흉이 닿는 해는 안 합니다. 용띠 걸리는 해는 좋아하시고요. 비를 해서. 그리고 반대로 원숭이 띠는 안 만듭니다. 아예. 검토도 안 하지 않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를 정해요. 몇 년도에 만든다 그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일진 보는데요. 월진 일진을 보는데 천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운세에 좋아서 뭐 우리나라 사람들 흔히 하잖아요. 이사하기 좋은 날 뭐 어떤 방향은 살이 있고 하는 것처럼 일진을 보아서 안 하는데요. 이런 형태로 해서 날짜가 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봐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1년 후 내년도 음력 뭐 3월 19날 시작할 거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랬는데 부정이 들어요. 동네에 큰 소가 죽는 거 아주 끔찍하게 싫어하고요. 더군다나 농사 짓는 소 죽으면 안 합니다. 또 하나요. 다른 부정은 그게 동네 부정을 안 따지는데 살인과 근친상간 같은 것이 일어나면 당연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농기는 아무 때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진까지를 보아서 정해졌다. 그러면 다음에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농기 바느질입니다. 농기를 먼저 꾸며놓고 나중에 그림이나 글씨를 봤거든요. 농기 바느질 엄청 험합니다. 농기 바느질 누구를 뽑아요? 동네에 당연히 바느질 솜씨 좋은 여자들을 뽑는 거예요. 다 소문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금지사항이 엄청 많아요. 첫째,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참여 못합니다. 부정은요, 여자가 달거리를 하는 것까지도 참여 안 시킵니다. 아주 작은 부정든 집안의 여인들은 못하고요. 당연히 부정 속에 상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긴 못합니다. 특히 바느질 솜씨가 동네에서 가장 좋은 여인일지라도 3년 상 속에 있든지 특히 남편의 상을 입은 여자들은 못하는 거죠. 혼자 된 여인들은 합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사는 분들은 하는데 그분들 중에 부정이 끝나지 않은 여인들은 빼는 거예요. 어디서 바느질을 하느냐면요, 농기를 펴놓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인데 이것도요 안채선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바느질 하는 기간 동안은 남자가 그 공간을 들어가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농기의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깃발, 기치, 이 숫자 같은 것도 다 의미를 따져서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못 끝나는데 남자가 생활해야 되는 공간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채나 사랑채에 큰 방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채 대청이 넓은 집에서 바느질을 해야 돼요. 장소가 그래야 되고요. 기간은 보통 이틀 내지 3일. 뭐 생각 없이 나중에 이제 재봉틀을 쓰기 시작하면서는 이제 그게 안 했는데, 그 재봉틀 얘기 나오면 그런 게 나와요. 제가 이제 농기 갖고선 이제 이게 둘에나 이렇게 조사를 다니다가 농기가 옛날 게 나와요. 한 100년, 200년 됐겠다 하는 농기들을 만나면 바느질이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 그 모르는 분들이 그걸 갖고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자봉 썼잖아. 자봉틀로 했지. 그 사람 손이 어떻게 이렇게 해. 그거요. 어른들에게 손바느질입니다. 이게 분명히 손바느질이면 저는 보이니까 얘기를 하면 믿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요. 사진을 그 바느질한 데를 찍어서요. 확대해 보면 쫙 나와요. 확대를 해도 재봉 바느질은 일자로 쫙 가거든요. 근데 손바느질은 이렇게 삐뚤빼뚤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세밀하게 했기 때문에 눈으로 볼 때는 그 바느질로 안 한 거라고 주장할 만큼 아주 정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래요. 그러면 농기를 제작할 때의 마지막이 뭘까요? 농기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여인네들이 그 부정한 거 가리고 해서 정성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글씨를 받을 때는 쉽습니다. 글씨를. 농자천하대본, 신농협, 뭐 천하대본, 뭐 동작소성, 고시시 농기 이렇게 글씨를 받는 쪽에서는 간단하죠. 그 마을 안에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합니다. 글씨를 서툴러도 그 마을 안에 선비나 그 훈장님들 많이 써요. 그래서 글씨, 농기 글씨를 받으면 되는 건데, 이거 받을 때는요, 대개 이제 사례를 어떻게 하냐면, 가난한 선비들은 쌀 2말에서 단말 정도 주고요. 두레가 여유가 있으면 선비가 가난하면 단말까지도 준 사례를 봤고요. 보통 2말 정도를 줘요. 그렇게 하고, 그런데요, 부잣집의 선비, 저희 마을에 제가 그때 쓰는 마을에 신농유업기가 있었는데 그 농기를 쓰신 분이 청송심씨 종갓집. 근데 그 집이 천석부자예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안 줍니다. 아무것도. 유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글씨 받는 쪽에서는. 뭐냐면 글씨를 받을 때 받으러 가는 사람들 아무나 못 가거든요. 좌상, 공원 당연히 가고요. 전 좌상 정도 가고요. 근데 특별한 사람이 거기 같이 갑니다. 마을 동계장이 갑니다. 그래서 마을의 실질적인 그 이제 양반계층을 뺀 나머지들의 유지들이 가서 글씨를 받아오지요. 근데 용대기, 용담기로 불리는 용을 그릴 때의 일반적인 쪽에서는 보통은 화가를 초청합니다. 화가를 초청하는데 시작하는 날은 물론 당연히 태기를 해서 며칠 날 시작을 하는 날짜를 정하는데 반대로 끝나는 날은 화가에게 맡겨요. 안 정해요. 이게 재미난 걸 만듭니다. 뭐냐면 대부분 쌀 한 가마에서 2가마 줍니다. 그 농기 그림 하나 그리는데 쌀 한 가마에서 2가마를 주는데 그건 지금으로 따지면 뭐 2가마라고 해야 30만 원.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게 2가마가 어느 정도냐면 먼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루 장정이 보통 쌀 서대 벌던 세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머슴들이 애기 머슴이 1년이래 줘야 쌀 3가마 받던 시절이라고요. 이때 2가마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요 2가마에 염색, 안료 뭐 그런 것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로 안 하는데 하나가 또 해주는 게 있어요. 그분이 그리는 기간 동안은 동네가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화가를. 그러면 얼마예요? 쌀 1가마든 2가마든 그리고 그 동네에 제법 있는 집에서 계속 먹여줘야죠. 화가가 빨리 그리고 있어요.
옛날 화가들은요, 사실상 그렇게 일거리 많지도 않았고요. 그런 대우를 받기도 않아요. 그러니까 오래 그립니다. 짧으면 15일, 길면 한 달 이렇게 그려나가죠. 그래서 글씨를 받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쌀 2가마니 주고 뭐 이렇게 먹여서 쌀 1가마니 추가로 들어가서 그림을 받을 수 없는 두레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 필사를 합니다. 앞에 눈길을 그대로 펴놓고요, 그거를 그대로 칸을 나눠요. 양쪽을 눈길을 그대로 만들어 놓고 이쪽 거 나눠서 한 칸 한 칸을 그대로 그려나가요. 누가요? 그 동네에 솜씨 좋은 사람들이. 이런 필사본 눈기들은 의외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필사를 하다가 청룡기나 황룡기가 먹룡기, 먹물로만 그린 눈기들도 나오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해오는 것은 농기 때 사러 가야 되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죠. 먼저 시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의를 쓰죠. 신의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글씨 문장으로 볼 때. 농신시위가 있고요, 농신지위가 있습니다. 갈기자 써서 농신의 자리 해서 농신지위가 있는데, 그거 하고 동아줄 틀어서 농기 때 매면 두레 세우는 날, 그게 농기를 처음 세우는 날은 언제냐면 그 두레가 여름 두레 논매기 시작하기 전에 끝나야 돼요. 농기 세워놓고 농기를 하는데, 첫 농기를 세운 동네를, 새 동네를 체록을 분명히 했는데 특별한 뭐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봤지만 그건 없고요. 풍물 치고 나가서 농기 모셔놓고 잔 올리고 자상이 절 2번 하는 것으로 끝나죠. 또 시간은 넘어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레 농기가 두레 바탕에서 이동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하고요, 두레 농기에 관련된 쪽의 이야기를 더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두런두런 이골제 민속 이야기거리가 넘어서 또다시 조금 넘어가시오. 36번째 마당을 이렇게 접습니다. 미국 선거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재밌게 지켜보자고요. 감사합니다.